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학원 교재 비트쌤의 너네 책 2단원 방정식 마지막 파트하고 3단원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353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문제 353번 같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b 이퀄 제로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거든요. 알파 베타. 자, 부호가 다르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두 실근이 아니구나. 두 근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A와 B를 구해서 그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제 1번의 경우로 한번 잠깐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 두 실근의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이라고 하는 게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2b거든요. 근데 부호가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적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b는 0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 있네. 물론 부호가 다르다고 그래서 a가 0보다 큰지 적은지는 알 수 없고요. 두 번째 거. 여기서는 두 근이 얘하고 얘잖아요. 그러니까 즉 지금 볼 때 절대값 a와 절대값 a 알파 베타 절대값들의 합과 두 값의 곱의 절대값이 근이기 때문에 말의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걸 표현해 보면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렇게 더한 값이 여기서 보면 a분의 b니까 3a 플러스 2b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값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곱한 값에 절대값 알파 베타를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12b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잠깐요. 그럼 얘가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절대값 입장에서 보면 즉 선생님 볼 때 요값이에요, 요값. 그러면 절대값 알파 베타는 뭐가 돼야 돼? 2b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아,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죠. 자, 집어넣고 정리해 보니까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합과 얘는 2b라고 그랬으니까 2b가 12b라고 그러네요. 그러므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넘어가면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절대값 알파하고 절대값 베타를 더한 값은 6이다. 그러면은 A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 대입을 할게. 그러면 얘는 6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6 쓰고 여기다 6을 쓰고 자, 여기에는 아까 2b를 쓰면 된다고 그랬었지. 2b를 쓰고 여긴 3a 플러스 2b라고 하니까 2b 지워지고 잠깐만요. 2b를 왜 이렇게 지웠어? 이게 문제가 있어요. a는 2가 되네요. 아, a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b는 a가 2고 b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2인 걸 알게 됐지. 근데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잠깐 해보면 이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야 6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 값과 이 값을 더하자. 이 값과 이 값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2알파가
4가 되니까 알파가 2가 됐고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b의 값도 결정이 되겠다. 두 값을 곱한 게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4가 되네요. 그래서 b는 4, a는 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 b의 합은 6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그죠? 자, 그래서 a, b 합은 6. 여기다 써놓을게. a와 b의 합은 6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의 문제예요. 중요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연수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이 0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자연수를 더했더니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거든. 아, 얘가 0이란 얘기는 ABC가 다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음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라고 그랬는데 B도 A가 되고 C도 A였던 거잖아. 따라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아, 그러면 한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맨날 오메가라고 했었는데 알파라고 하네. 그럼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면 알파의 삼승이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용과 이 내용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세 개씩 묶은 게 무조건 0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씩 묶은 게 0이 되죠. 1 더하기 알파, 알파의 제곱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3승, 알파의 4승, 알파의 5승이 나올 텐데 얘도 사실은 알파 3승 바깥으로 빼면 얘가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세 개씩 묶은 게 0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세 개씩 묶어도 되고 뒤에서부터 세 개씩 묶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017개 항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얘가 1승부터 2016승에서 항의 개수는 2017개가 되잖아.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6, 18 그러면 217, 3, 7이 21, 3, 2, 6 해서 하나 남네요. 하나. 그지?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그냥 1이겠어요. 다 0이 되고 요것만 닿기 때문에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은 이렇게 쓸게. 그래도 이쁘게. 주어진 식은 어떻게 할까? 1 알파 쓰지 말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국엔 이건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세 개씩 묶은 게 0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소수령이면 이거 좀 써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알파 그리고 1.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 알파 1,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따라랑 하고 맨 마지막이 아마 알파의 2014승까지 갈 테니까 알파의 2014 1 알파 제곱. 그래서 다 0이 되므로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서술형이라도 점수를 다 받겠죠? 자, 355번으로 갈게. 자, P알파는 베타. 그러면 요 베타를 알파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할 거야. P베타는 알파. 그러면 요 알파를 베타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 방정식이요. 이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의 합이 2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P 알파는 알파가 여기서 뭐가 되나 보면 여기서 보세요. 알파가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베타는 뭐가 되냐면 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px는 2차식인데 잘못 썼나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완전 잘못했네.
여기가 베타였는데. 자, 여기가 베타였었죠. 베타가 2 알파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P 알파는 2 알파가 되는 거고, P 베타는 알파라고 하니까, 따라서 P 베타는 똑같은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로 써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쪽엔 알파니까 2 베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식을 바라봅니다. 요 식을 바라보고,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px는 이 마이너스 x라는 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거든. 어쨌거나 2차 방정식인데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알파 베타니까 p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퀄 제로의 근도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랑 근이 어때? 같지? 그러네. 그러면 px 더하기 x 빼기 2는 최고차항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 식과 어때?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0일 때 3이라고 알려준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 이 식에 x에다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P0, 0 집어넣으니까 0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 0일 때 3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3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가 된 거죠. 따라서 PX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므로 P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ABC의 합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P1일 때의 값 계산하라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보기 3번이 정답. 355번이요. 356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죠. 시험 많이 나온다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파 베타의 합이 3이에요. 그러면 P 알파는 베타라고 할 때 P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가 3 마이너스 알파거든. 이렇게 되겠구나. 똑같이 P 베타가 알파라고 그러니까 P 베타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느 걸 바라봐라? 얘를 바라봐라. 따라서 PX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PX를 먼저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럼 PX는 다음과 같아지겠네. 잠깐 한번 작성해 봅시다. 문제는 여기선 또 3x 이퀄 제로의 두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군요. 자, 같이 보시면 얘는 PX는 3-x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된 거고요. 따라서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PX 플러스 X 빼기 3은 A 곱하기 똑같은 근을 갖는 얘하고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0일 때 9라고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어 줄게. 그럼 9 여기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6이 되네요. 0 집어넣으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2a가 6이 되니까 a가 3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px를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됐는데 px x-3은 a가 3이니까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됐다는 것이고, 따라서 px는 3x제곱 마이너스 9x인데 x 넘어오면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6인데 3 넘어오니까 얘가 px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두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얘 두근의 곱이 몇이 되냐면 요거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P1, P2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자, P1, P2인데 두근의 곱이 P1 곱하기 P2가 되는 거니까 두근의 곱 P1 곱하기 P2는 3분의 9, 3이 되거든요. 자, 이걸 알고 있게 됐는데 자, 조금 칸이 없어서 선생님이 요거를 전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좀 줄이고 조금만 올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P3x의 근도 P3x 이퀄 제로의 두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x는 얘가 3x가 P1이나 P2가 돼야 되는 거고 x는 3P1과 3P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얘랑 얘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니까 뭐가 돼? 9분의 P1, P2가 되잖아. 근데 P1, P2가 원래 3이었으니까 9분의 3, 3분의 1. 그래서 밑에 문제의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356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보통 어떤 친구들은 이 3x를 이 식에다 대입해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x를 구해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책의 풀이도 해설집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 풀이 방법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 35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7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퀄 제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2차식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위의 식 문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가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F알파가 2베타 플러스 3이고 F베타가 또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는 베타로 돼 있잖아. 여기는 베타인데 알파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합이 뭐였었는데 마이너스 2였었고 알파 베타의 곱이 3이었거든요. 그러면 F알파 2베타라고 그랬잖아. 베타가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를 써주고 정리하니까 F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근데 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 패턴이 얘랑 얘가 똑같거든요. 따라서 F베타는 굳이 또 구하지 않아도 이 베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fx는 2차식인데 f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야. 그래서 2x 플러스 1 이꼴 제로가 되게 하는 게 알파 베타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방정식과 근을 똑같이 가지니까 2x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fx 더하기 fx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최고차의 기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하고 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미지수가 지금 a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a를 모르는데 얘를 알 수 있는 식이 얘가 됐었다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1이고요. 마이너스 1 쓰면 이렇게 됐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먼저 얘부터 정리해 보면 2a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1을 마이너스 4가 되네. a가 몇이 돼? 마이너스 2구나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볼게요. 요 식에다가 그러면 fx 플러스 2x 플러스 1은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정리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인데요. 2x도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되고요. 마이너스 6인데 1도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 fx가 얘가 되는군요. 문제에서 f-2 구하래요. 그러므로 f-2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357번. 자, 358번으로 갈게.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계속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 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고, 그런데 어떤 fx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일 때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지. fx가 3이 되는 게 하는 x가 알파 베타인 것이지. 그럼 fx-3은 2차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근을 갖는 방정식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1일 때 -2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a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2차 계수가 1이래요. 얘를 만족하고 2차 계수가 1인 fx = 제로의 두근의 곱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a가 1이라는 얘기니까 우리 안 구해도 되네. 오, 땡큐. 그러면 fx는 뭐가 돼? x제곱 -2x -1이었네요. 두근의 곱이요. 0이 되게 하는 두근의 곱은 여기서는 알파 베타 하면 안 되겠다. 알파 베타는 얘 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두근의 곱이라 쓸게. 한글로.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1. 자, 이제 계속해서 359번을 볼 수 있도록 할게. 가우스가 나왔네요. 가우스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 어떤 걸 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냐면, 가우스 x는 당연히 뭐야? n이다. 근데 n인 건 다 아는데 이게 이미지상 n이지만 정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 그러면 x값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적다. n 플러스 1보다 적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가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x 플러스 n 이렇게 나올 때 얘는 그냥 가우스 x 플러스 n이다 라고 분리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숫자를 집어넣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릴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식은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x 더하기 3이었던 거를 제곱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식은 가우스 x 플러스 2를 곱한 값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보면 가우스 x를 t로 치환하셔도 되고, 뭐 선생님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6 가우스 x고 마이너스 2 가우스 x 나오니까 플러스 4 가우스 x가 나오겠어요. 여기선 상수항 9 나오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빼면 3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가 이제 가우스 x 플러스 3하고 가우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적다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0보다 적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제일 작은 정수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자, 실수 x, y, z에 대하여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 선생님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낯선 문제예요. 선생님도 되게 낯선 문제였었는데 세 x, y, z의 합이 9고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곱한 게 15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희한한 게 힌트가 있어요. y, z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하세요. 얘가 yz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네. 자,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보니 y 플러스 z가 뭐냐면 9-x예요. y 플러스 z가 9-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z 대신에 9 마이너스 x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건데 yz는 뭐가 되나? 여기를 봐야 되겠네. yz는 15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zx예요. 자, 그러면 15 마이너스 x의 y 플러스 z가 되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x의 y 플러스 z가 9 마이너스 x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 이 식은 다음과 같아지겠네요. 자, 이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 이번에는 t의 제곱 y 플러스 z를 아까 9 마이너스 x로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9 마이너스 xt. 그 다음에 y 곱하기 z가 2였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5 이퀄 0. 얘가 y와 z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실근을 가져야 되네요. xyz가 실근이니까 t가 y와 z 실수인 근을 가는 2차 방정식이 얘래요. 아, 됐다. 얘가 y와 z인 실수인 근을 갖는 거죠. 실근을 갖는 거야 지금. 그럼 판별시죠. 판별식 9 마이너스 x의 전체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a c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고, 그럼 여기 x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18x 4, 5, 36x 플러스 18x 되고요. 9, 9, 81 마이너스 60 그럼 플러스 2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줄게. 3, 6, 18 3, 7, 21 부동호 바뀌고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 7보다 적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됐을걸.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7 최대값과 x의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7. 360번 정리해 드렸고요. 361번 같이 볼게요. 361번은 x의 3승이 나와야 되고 또 역수식 형태의 모양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x로 나눠야 되겠지. 이 식을 양변 x로 나눠요. 그럼 x 빼기 3 빼기 x분의 3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3이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럼 이 식의 경우에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7은 얘의 3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x 빼기 x분의 3의 전체에 대하여 3승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3 해주면 되고 x 빼기 x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얘가 27이고 요거 약분되니까 9, 9, 3이니까 27, 54가 정답이겠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4. 자, 방정식 파트 맨 마지막 문제가 나왔네요. 자, 활용 문제로요. 시험에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오른쪽 그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밑에다 내려놨어요. 362번 볼게요. 온적 그림같이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하여 선분 PA, PC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PA와 PC의 길이를 두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PA와 PC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라고 얘기하네. 그죠? 그러면 선분 PA하고 PA는 A라고 할까? A 여기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냥 알파라고 해야겠다. PC의 길이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의 합은 11이었고 알파 베타의 곱은 30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자,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이요.
11x 플러스 30이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아, 둘 중에 하나의 값은 5였고 하나는 6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러면 요번엔 그럼 얘네를 알파 베타 할 것도 없겠다. 요거는 뭐 생략. 필요 없는 거 괜히 알파 베타 썼다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PC와 PB와 PD. 그렇죠. PB를 알파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얘를 베타라고 하고. 잘 알고 계시죠?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은 5의 제곱과 6의 제곱의 합과 어때요? 같아요.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건데 혹시 까먹었던 분들은 사각형 내부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은 서로 어떻다? 대각으로 같다. 요거 꼭 암기해 놓으시기 부탁드릴게. 자, 그러면 얘가 몇이냐면 25하고 36이죠. 그럼 얘가 61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0이 되는 거고 제곱의 합은 61이잖아요. 그럼 얘가 61이고 얘는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0이고 그러면 a의 제곱은 81이 되니까 따라서 a는 실수 a라고 그랬나? 그지? 그러니까 a는 뿔마고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죠. 길이니까. 그래서 a는 9가 돼야 되겠어요. 뿔마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실수 a는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362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방정식의 마지막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방정식과 이참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들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세 번째 내용. 2차 함수 y는 x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점 4,0을 지나고 x축에 접한대요. 아,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는데 다른 걸로 할게. x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근데 x축에 딱 접한다는 거야. 그죠? x축에 접한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x축에 접하는 이 점이 4,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y는 x-4의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해 준 것과 같은 거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니까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b는 16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8, 5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네. 물론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할게요. 364번. 다음 그래프가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또 x축에 접한대요. 아,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거 없어지네요. 아, m하고 n이 같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판별식 봐야 될 것 같아. m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n인데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m이 n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 되는 거고 m은 0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m은 몇이 돼? 4가 되는 거구나. 그럼 m도 4가 되겠네. 그래서 m하고 n을 합한 값은 8. 또 5번이 정답이고죠. 364번에. 365번으로 갈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왜 이렇게 밉지?
이차함수 되게 못 그리네. 하여간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0이 되는 값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는 거고요. 판별식은 p제곱 마이너스 4ac 4q인데 0보다 어때요? 작죠.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p제곱 마이너스 4 0이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옳은 것만을 다 구해라 그랬네요. 뭐 이렇게 판별식 구했는데 별 쓸모제기가 없네. 기억은 뭐죠?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기억은 x가 0일 때 값이네. 0일 때 뭐가 되냐면 q가 되잖아요. 그러면 y축이 어디 있던 간에 y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지 여기 있거나 전부 다 q의 값은 x축 밑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적은 게 맞는 거죠. 리을은 뭐가 되나 봤더니 p 플러스 q래요. 그럼 1일 때의 값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p 더하기 q인데 어쨌거나 1일 때의 값도 x축 밑에 있어야 0보다 적어야 되거든. 그럼 p 더하기 q는 갑자기 글씨가 날라가가지고 1보다 적어야 된대요. 근데 1보다 크다? 아, 니은은 잘못된 거지. 디귿은 언제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1일 때 나왔을 것 같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가 1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q인데 얘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면 p 마이너스 q를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큰 쪽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맞죠? p 마이너스 q. 그럼 디귿은 맞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 3번이 정답이네. 야, 이거 함수값 이용해서 하는 거 재밌네요. 365번. 자, 366번으로 가볼게. 366번은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거리가 10이래. 그러면 이때 이제 x축과 만나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에서 베타의 절대값이 어디가 큰지 모르니까 뭐 그림상으로는 베타가 큰 값이겠지만 얘가 10이다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제곱하는 거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를 제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가 아니고 4알파 베타가 되어야 되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2잖아.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a 이렇게 되니까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다. 그럼 4a가 마이너스 몇이 돼? 96이 되네요. a는 428, 446, 마이너스 24가 정답이네. 그러니까 보기 4번이 정답. 367번으로 갈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그랬거든요. 얘가 아까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판별식밖에 우리 생각을 하지 않는데 b가 나오려면 0일 때의 값을 생각하는 거지. 0일 때의 값 b거든요. 0일 때의 값 0보다 적어야 되니까 기억 맞죠. a 플러스 b가 나오려면요 1일 때의 값이에요. 1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1 a 더하기 b인데 얘도 0보다 적어야죠. 뭐 따라서 a와 b의 합은 1보다 적다가 되니까 니은도 맞아요. 이게 나오려면 우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얘도 0보다 적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a 마이너스 b가 큰 쪽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데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 기억만 니은 3번이 정답이죠.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거죠. 367번 정답은 3번. 368번으로 갈게.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접하는 직선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접해야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일 때. 지금 이 그래프가 얘랑은 접해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차함수 얘가 얘랑은 접하고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사이 거리가 4래요. 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접한다는 거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왜냐면 미지수가 a, b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럼 이제 접한다는 걸로 식을 한번 뽑아 볼게. 자, y는 둘이 만나는 거니까 x 플러스 ax 플러스 b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같다는 게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2x 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가 접해하게 되니까 판별식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뭐뭐 나오는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플러스 8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x축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다라고 하니까 요 이차함수 있죠. 요 이차함수 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a 알파 베타의 곱이 b인데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게 알파 베타고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4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4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단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쪽은 16이 되고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 거구나. 근데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16이라잖아요. 그럼 16을 대신 쓰면 4a 플러스 28이 되네. 얘가 16이고 12 더하니까. 따라서 a는 4, 7, 28 마이너스 7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b도 구하면 되겠네. a 값 구하라고 그랬네. 끝. 1번이 정답입니다. 368번의 정답 1번. 자, 이제 369번으로 가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항상 접한대요. 그러면 뭐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k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k제곱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D로 할게. a 플러스 2k의 전체단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k제곱. 그럼 이쪽에서 a제곱 플러스 4ak 이렇게 나오고 4k제곱 나오는데 여기에서 a제곱 3k 4k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보시다시피 뭐 4k제곱 나오면서 없어지고 a제곱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남는 거는 뭐 k밖에 없는데 그럼 4a 4a 마이너스 3k 상수항도 없어요. 상수항이 k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369번의 정답 3번이 정답이었구나. 370번 가볼게. 다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그럼 여기는 알파, 0 여기를 베타, 0이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합은 4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m이 되는 거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이 되는 거죠. AB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상수 m 구하래요. 그럼 계속 요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럼 얘가 8의 제곱이니까 64 4, 4, 16 마이너스 4m. 그럼 4m이 마이너스 48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2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370번의 정답 2번. 371번으로 갈게. 다음과 같을 때 근데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몇이에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3과 2예요. 근데 그러면 fx x자리에 n이니까 2x 플러스 3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가 돼야 돼?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나 2가 돼야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f2x 플러스 3이. f-3이 0이고 f2가 0이니까 얘가 3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요 값이.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두 실근의 합은 이걸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네. 5번이 정답입니다. 372번으로 갈게.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얘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 16이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나? 그럼 4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네. b, 16 지난다는데 그럼 얘가 b 플러스 2의 제곱일 때 16이 된다는 얘기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이 얘가 4가 돼야 되고 b는 뭐가 돼야 돼? b는 2 아니구나. 마이너스 2 뿔마 4니까요. 2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때도 있고 그러네. 이제 x축에 접해야 된다라고 한 거랑 b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AB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b가 2일 때는 AB의 곱은 8이거나 b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둘의 합은 몇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6. 373번으로 볼게. 이 그래프가 1,4를 지난대요. 그러면 x가 4일 때, x가 1일 때 y는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네요. AB의 합은 3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접한대요. 완전제곱식이라는 얘기네.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인데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b는 3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여기서 b는 3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 3, 12가 되고요. a가 양수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a는 마이너스 6 또는 2. 그래서 마이너스 6은 안 되니까 a는 2. 3번이 정답이네. 373번에. 자, 373번까지 풀이해드렸고요. 374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차 함수 fx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2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모든 실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얘가 알파거나 베타여야 되고요. 2x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잖아. 두 실근의 곱은 선생님 곱하면 4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 4분의 25 빼기 14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몇이 돼요? 14를 빼면 11이 되니까 1 더해서 12, 3이구나.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374번에. 자, 이제 375번으로 갈게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완전제곱식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는 2 또는 완전제곱식이고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보기 4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자, 계속해서 376번을 볼게. 자, 376번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A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A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x-1a 이렇게 묶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 있고 y도 넘어왔더니 이렇게 됐네. 그러면 우리가 늘 했던 a에 관한 항등식 얘가 0이거나 얘가 0 그러잖아. 그지? x값에 관계없이. 그럼 x는 1이 되고 x가 1이 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y가 되네요. 얘가.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9죠. 그래서 이제 정점이라고 하는 게 1, 마이너스 9가 이 그래프의 정점이 된 거죠.
이 점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랍니다. 아, 그러면 벌써 이 이차함수를 알게 됐지? 이렇게 된 거군요. 이때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아, 얘가 0이 될 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야,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그냥 바로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x는 4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둘의 거리는 6이 되는 거죠. 1번. 376번의 정답은 1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굳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필요는 없네. 인수분해 됐어. 377번인데요.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데 K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 A 플러스 K의 전체단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고요. 0이 돼야 된다. K값에 관계없이. 이쪽부터 볼게요.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반대로 썼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는 0. 그럼 당연히 이거 없어지죠. K값에 관계없이 2A 마이너스 2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0. 그러면 A는 1이어야 돼요. A가 1이면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도 1이어야 되니까 A, B를 합한 값은 보기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377번도 풀이해 드렸고요.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잘 모르겠네. 자, 378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1번까지 우선은 풀어볼게요. 지금 출근도 해가 돼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촬영 중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두 그래프가 만났답니다. 이 이차함수와 그죠? 이 이차함수와 직선 y는 ax-3이 두 점에서 만났대요. 만났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x 넘어오니까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8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x좌표의 합이 5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의 x값이 x1하고 x2가 된 거야. 그러니까 x1 플러스 x2는 선생님 볼 땐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얘가 되거든요. 얘가 5래요. 그러면 8 플러스 a가 10이 되니까 당근 a는 몇이 돼? 2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379번으로 가볼게. y는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답니다. 얘가 x축에 접하고 직선 얘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만난대요. 이때 f-1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우선 fx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의 x-p의 제곱으로 놔볼게. 그런데 얘하고 지금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a의 x-p의 제곱과 2x-4가 같다인 이 식이 다음 식과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둘이 만나는 거는 결국에 2일 때 가면 뭐가 되냐면 물론 FE는 모르겠지만 0이 되잖아요. 5일 때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6이 돼요. 그러니까 2,0과 5,6을 지나는 거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걸 우리가 쓰고 할 필요가 없네. 여기다 바로 집어넣자. 2일 때의 값은 a 곱하기 2-p의 제곱이고요. 얘는 0이 된대요. 그런데 a가 이차함수니까 a는 0이 아니잖아. p가 2군요. 그러면 fx는 a의 x-2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6이 된대요. x가 5일 때. 5 들어가면 9가 되잖아. 그지? 5 들어가면 3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2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fx는 3분의 2 곱하기 x-2의 제곱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값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3분의 2에 마이너스 1 들어가도 9가 되네요. 그럼 6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4번이었구나. 379번이었습니다.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수 A 값과 그 접점을 구해가지고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뭐 접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x 플러스 a가 됐고 이쪽은 3x 플러스 1이 됐고 그럼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죠. 아 a가 2겠구나. 완전 제곱식 해야 되니까 그치. 판별식 하지 않아도 a 값 알았고요. 그러면 써볼까요? 잠깐만요. 그때 접점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접점을 직선과 접점을 구해라. 그럼 이제 집어넣어 보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제로니까 x가 1이 접점이 되잖아. 그러면 두 식이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돼.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왜냐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고 다시 그릴게.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졌고요.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접했다 그러는 거거든. 여기서 접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x가 1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직선 위에 점으로 치면 4가 되는 거잖아. 1,4. 그죠? 그래서 b는 자 그러면 a는 2가 됐고 b는 1이고 c는 4고 abc 싹 더하라고 그러니까 7이네. 그래서 A, B, C의 합은 7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계속해서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죠.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 y는 x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y는 2x와 점에서 만난다 그랬거든. 그러면 y는 2x와 2,4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상상해 보면 이렇게 그려졌는데 만난 거죠. 접하는 거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 거야. 그러면 얘도 2일 때 4, 2a, b가 되는데 얘가 4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 이때 2a 플러스 b는 0이어야 되네. 그렇구나. 자, 접한다는 것 때문에 x 플러스 ax 플러스 b는 2x하고 접해야 되니까 우리는 a-2x 플러스 b가 0이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지.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뭐가 돼요? a-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된다. 근데 b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a여야 되거든. 그럼 요거 여기다 대입시키면 a-2의 제곱 b가 마이너스 2a니까 8a가 돼요. 그럼 풀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4.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네. b는 4가 되네요. 그래서 a, b의 값을 결정했고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겠죠. 381번의 정답 1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추가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하고 영상을 제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